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저는 여기 5년째 지금 대입지원관 겸 교육연구소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설명하는 거 말고 부모님들이 진짜 뭐가 궁금하신지 거기에 대한 풀어주는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한 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오시고 저까지 설명이 돼 가지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처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증관이 말하는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자극적으로 적어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 그 오해와 진실 해서 부모님들이 아시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혹은 어디까지가 잘못된 상식이고 거짓인지를 오늘 속 시원하게 알고 갈 수 있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력적인 생활 교육 질문 제일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세특을 잘 적을 수 있습니까? 교사 출신 제가 봤을 때 적는 거는 선생님인데 왜 부모님들이 적으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력적인 학생부가 어떤 건지 아마 사정관님 출신들이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렇게 선발했다. 사정관 출신이고 따끈따끈 하시니까 정말 어떻게 뽑았었는지 어떻게 뽑히는지를 잘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처음에 김유리 대입전관 제일 끝에 계신 사정관님이시고요. 교대에서 7년 동안 책임 입학팀장을 하셨었거든요. 왜 지원하셨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교대를 버리시고 우리 교육청에 와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하시겠다고 오셨고 교대에서만 7년 동안 하셨고 입학팀장님까지 하시다가 오셨고요. 서혜진 대입지원관은 교사하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궁금해서 때려치우고 대학에 가셔서 성균관대, 인하대, 그다음에 중앙대 하셨고 의대 의전원까지 두루두루 거치시고 이 자리에 또 오셨고 서울에서 왜 내려가셨는지 부산교육청을 위해서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셨고요. 저는 대입 담당 교육연구사고요. 그 고3 담임하고 이런 것까지 하면 17년째 진학을 하고 있고 대입 장학사는 5년째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인트로라고 잡았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가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기본적인 내용 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사정관님, 서지원관님 해주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저희들이 버튼이 3개라 가지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혜진 대입지원관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시고 그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기본에 해당되는 질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평가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물음표에 제가 좋게 말하면 매료가 되고 나쁘게 말하면 노예가 되어서 입학사정관의 길에 들어섰는데요. 네, 이 합보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해서 4년제 대학들이 이제 모인 한 협의회에서 이제 밝히기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그리고 대입전형의 전문가인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이제 교과 발달 사항이라거나 비교과 활동 사항이라거나 혹은 면접 전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접 등의 절차들을 통해서 대학과 그리고 해당 모집 단위의 특성에 맞게끔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걸맞는 친구들을 발굴해내고자 종합평가를 하는 전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학들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가 진행을 한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평가 방안 연구라고 하는 연구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었던 가장 기본의 정의에서 덧대어서 고등학교 3년간 학생부를 중심으로 교과, 비교과 구분 없이 학교 생활의 전 과정을 정성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이 정성과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꼬리표처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따라다닙니다. 종합적인 방면으로 이제 평가하는 전형이다. 더불어서 대학의 입장에서는 잠재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선발을 하기 위해서 학업 역량 그리고 지원한 전공 혹은 계열에 대한 관심과 흥미, 인성 등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이고도 다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좀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학생부를 중심으로 학교 생활의 충실도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부라고 하는 하나의 서류, 한 학생에 대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서류를 기반으로 하여서 학생의 역량을 정성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 그뿐만이 아니라 학생의 참여도랄지 성실성이랄지 태도랄지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 숨만 쉬어도 이제 보여지는 그 친구의 퍼포먼스, 그리고 그 친구의 태도, 자세, 이런 부분들 등까지 모두 다 종합 평가한다라고 하는 전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사람이, 즉 입학사정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저 숫자를 이제 줄 세우기 식으로 만들어진 공정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람이 하다 보면은 좀 탄력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정성, 얼마나 너네가 지키고 있니? 라고 하는 측면에서 블라인드라고 하는 조처를 취했는데요. 고교명 블라인드, 학생에 대한 블라인드, 그리고 학생의 성별에 대한 블라인드 등등 많은 부분들이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블라인드를 기반으로 한 서류 면접 평가를 진행을 함으로써 이제 여러 이제 정보에 치우쳐서 이제 뭔가 홀리듯 그 친구를 선발하는 일은 없게끔 이제 구조를 만들어 두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형 요소와 전형 방식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서류를 중심으로 한 서류 기반 으로만 중심으로 100%를 선발을 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서류를 이제 1단계에서 평가를 하고 뭐 3배수, 3.5배수, 4배수 등등 이제 해당 대학에서 이제 지정한 배수에 따라서 선발을 하여서 면접까지 이르르는 면접형에 이르기까지 두 가지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서류형 100%의 경우에는 딱 한 번만 평가를 하고 한 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니까 일괄 합산에 따른 전형 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칭이 되고요. 그리고 면접 전형까지 거치게 되면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에 따라서 단계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부를 중심으로 한 학교 생활 충실도 를 정성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학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해당 대학이 희망하는 인재상에 걸맞는 친구들을 어떻게 뽑을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연구를 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2018년도에 이제 6개 대학,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 중심으로 소재하고 있는 6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4년제 대학들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들의 평가 요소를 쭉 정리를 해서 모두 다 정리를 해보니 최종적으로 이렇게 4개의 평가 요소로 평가가 이제 정리가 되더라라고 하면서 밝히는 것이, 처음에는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 이제 소위 어머님들이나 학생들이 내신이라고 이제 줄여 부르는 영역이죠. 그 영역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인가,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학업 태도,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에 해당되는 부분들까지 정성을 더딥힌 정량으로서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역량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공 적합성, 혹은 계열제 대학에서는 계열 적합성이라고 이름을 부르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전공 관련한 교과목의 이수 및 성취도랄지, 혹은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전공 관련한 활동과 경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가장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소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전공 적합성이나 계열 적합성 영역에 있어서 이제 발전할 만한 가능성, 즉 잠재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활약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뭐라고 해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이라고 하는 영역은 이제 어우러져서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이제 협업 능력이나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과 성실성, 이런 4대 이제 평가 항목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있겠더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라고 밝히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쭉 일관되게 갔으면 좋겠는데, 참 우리나라는 풍파가 많죠. 매년 뭔가 업그레이드 되는 듯 하면서도 마구마구 흔듭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변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여러 변경이 됐는데, 어머님들 아마 학생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다 보면
분명히 2015 개정교육과정이네, 2022 개정교육과정이네 하면서 학생들이 뭔가 진로 선택 과목이나 여러 선택들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에 맞부딪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이 확대가 되었고 진로 선택 교과가 이수가 증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이라고 하는 강화 로드맵에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기재가 축소가 되었다, 이런 말씀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랑 이제 자기소개서가 폐지된 올해가 이제 2024학년도 학번에 해당되는 친구들, 현 고3 친구들이 첫 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대입 전형을 둘러싸고 많은 선발 구조의 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6개 대학들이 그 중에 한 대학은 다른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5개 대학, 이제 하단에 나와 있는 이 5개 대학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개선안을 2021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기반으로 하여서 2022년도 2월에 개선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이제 왼쪽에서 보셨던 바와 거의 동일하게 될 거고요. 이제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단정하게 정리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진로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나름의 역량을 발휘하는 요소들을 평가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공 계열 관련한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전공 계열 관련한 교과의 성취도, 마지막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에 대한 경험치,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요소는 결국 사회에서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신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기초 이제 상식을 가지고서 오늘의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까지는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다음으로 챕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 오해와 진실에서 부모님이나 우리 학생들이 아는 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김유리 사정관님께서 학종에서의 내신 영향 어디까지가 이제 미치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저희가 많이 받았는데요. 질문에서 많은 부분들이 내신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학종에서의 내신의 영향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해서 꼽아봤고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크게 말씀드리자면 대학마다 다릅니다. 왜 대학마다 다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이전에 조금 보고 오셨는데요.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신을 보여주는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학업 역량마저도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와 탐구력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학업 역량만 내신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로 역량에서 보시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한 교과 그 부분에 대한 성취도도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신이 반영될 수 있는 파트가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만 해도 2파트 정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해서 평가 요소를 맞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학들마저도 평가 반영 비율 자체는 다릅니다. 건국대 자료 보여드릴게요. 건국대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 전체에서요. 학업 역량은 30%, 진로 역량은 40%, 공동체 역량 3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보여드릴게요. 경희대는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50, 공동체 역량 20%입니다. 벌써 퍼센테이지가 달라졌죠. 지금 경희대는 진로 역량을 높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앙대 자료입니다. 중앙대는 한 대학교지만 전형마다 평가 요소를 다르게 비율을 잡고 있는데요.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 50%, 그리고 탐구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이 50%입니다. 이렇게 대학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평가 요소 자체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미치는 정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단순히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사정관들이 평가를 할 때는 평가 근거를 마련해서 평가 요소에 따라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업 역량을 많이 비율이 높은 대학에서는 내신이 상대적으로 미치는 정도가 클 것이고, 그리고 진로 역량을 크게 보는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는 학업 역량이 조금 적게 반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마저도 전공 관련에 대한 교과에 대한 이수의 성취도 보기 때문에 그마저도 배제는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대 자료거든요. 부산대는 보시면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이 40% 정도로 반영 비율이 조금 더 타 대학보다는 조금 균형감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마다 지금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접근해 주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보셨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을 목표로 하는가가 3학년 때는 원서 쓰기는 확실히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대학이 목표고 그 대학에서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이나 이런 공동체 역량을 얼만큼 반영하는가, 그게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져보시고 원서를 6장을 준비하시고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또 이 질문이 많았어요. 고1 아직 진로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1학년, 뭐 2학년도 마찬가지 진로가 아직 안 정해진 아이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종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또 있던 게 중간에 진로를 바꿨습니다. 학종 유불리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생기부 일관된 진로를 보이지 못한다. 1학년 때 꿈은 의사였는데 2학년 때는 생명과학자가 되었고 3학년 때 또 달라졌다. 뭐 이럴 때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요? 학종에는 마이너스일까요? 이런 부분들이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대희 주장관님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참 진로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되는 요소 중에 압도적인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제 학생이 17, 18, 19을 거쳐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학생들이 참 좌충우돌이 많고 여러 꿈을 꾸다가 보니, 혹은 이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서 이제 꿈을 억지로 이제 바꾸거나 이제 상황을 이제 뭔가 전환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아마 학생들도 그렇고 그냥 학생 본인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차트 중에 아마 진로 역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두 번째 역량 요소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진로 탐색 및 활동,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경험치에 대한 부분이 이 진로에 대한 방향성이 아직은 모호합니다. 혹은 진로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학에서는 진로 역량이라고 하면 진로 개발 및 이제 전공 혹은 계열 탐색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었던 그 과정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진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표출을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본인 진로에 관한 기본적인 관심도에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는 진로 선택 교과의 이수 내역에 관련한 부분들, 이제 진로 선택 교과 여러 가지 선택을 하셨고 학생들이 성실히 이수를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학년이 거듭될수록 꾸준히 발전하는 진로에 관한 구체성 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학 진학 시에 희망하는 전공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그리고 학교 생활에 다양한 전공 관련한 탐구 활동을 통한 실질적인 성장을 일구었는가를 평가하는 정성적인 요인의 이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첫 번째 친구가 얘기를 했었던 이제 진로가 아직은 모호한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사실 여러 가지 탐색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어느 방향이 과연 나한테 적합하고 혹은 나의 진로에 맞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행복한 방향인가를 충분하게 탐색하는 시기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은 넓게 이제 모든 상황들을 보고 이제 살펴보고, 그래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던 시기에 이 친구는 누가 뭐래도 이제 좀 이제 농담 삼아 말하자면 뼛속까지 이제 인문계열 친구다, 혹은 이 친구는 뭐 술이나 수학이나 혹은 이제 자연계열 혹은 과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다, 그 분야에 좀 관심도를 그나마 좀 잘 보이고 있다, 이런 친구들 분명히 뭐 양극적으로 말하면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넓게 확장을 하는 이제 지식을 축적을 하고 넓게 살펴보는 탐색의 시기가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따라서 고1 친구는 아직은
이제 진로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기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조금 더 구체화하여서 무언가를 이제 성취해내기 위해서 좀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학년 친구의 경우에는 조금 뒤늦게 어쩌면 이제 중간에 진로를 바꾸었다라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불리가 이제 불리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의심의 이제 눈초리에 이제 오해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들어서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은 넓은 이제 여러 탐색의 시기를 거쳐서 그 중에서 특히나 내가 정말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어서 2학년 뭐 늦어도 2학기 때까지는 본인의 이제 진로를 이제 확정하는 그런 이제 패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꿈이 갑자기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제 좀 본인 나름대로의 터닝 포인트라든지 혹은 이전에 본인이 축적해 왔었던 이제 계열이나 혹은 진로에 대한 여러 탐색의 시기에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 내가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과 충분히 이제 어필을 하고 여러 가지 관계를 거치면서 이제 학생부에 조금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흠을 잡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면접 단계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오히려 궁금해서 너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떤 상황 때문이었어? 라고 오히려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을 던질 만한 이제 좀 질문의 자질이 보이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입학사정관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진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일관된 진로를 보여주지 못할 때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보셨던 자료에서 아까 6개 대학이 평가 요소를 맞췄는데 5개 대학이 다시 또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서는 전공 적합성이라 함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전공에 대한 관심에 의해 전공 관련 활동이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바뀐 평가 요소에서는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대학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상황이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진로 하나만을 보고 쫓아와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공과 관련된 그 관련 계열의 학습을 하고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이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이 막 180도로 바뀐 것이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학생부가 아니란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디어과나 신방과 아주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게 점수가 높다 보니까 못 쓰게 되면 저희들이 뭐 담임 입장에서는 야, 사회학과나 사회복지학과는 어때? 이러면 저는 그런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못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미디어과는 사회 현상 분석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분석해 보는 거고 사회복지학과는 사회 현상 분석을 사회적 약자편에서 해석 분석해 보는 거예요. 결국 사회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는 데 그 두 과의 주요 목적이 있거든요. 관점이 어디에서 들어가나 다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말고 좀 넓게 보시고 지원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할 거는 또 질문하신 게 구체적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는 활동하고 다양한 종류의 얕은 활동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있는 게 내신이 떨어지는데 생활기록부를 잘한 거,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겠죠. 그런 걸 잘하는 학생하고 내신은 괜찮은데 학교 생활기록부가 평범한 합격 가능성이 어디가 더 높을까? 이런 또 질문이 있었더라고요. 뾰족한 학생이 좋습니까? 넓은 학생이 좋습니까?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원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이전에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절은요. 지금은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지만 자기소개서가 있던 시절은 이 아이의 활동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고 다양하게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도 지금은 대입에 미반영되는 자료가 많은데 외부 활동이 지금 많이 삭제됐거든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는 깊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깊이를 볼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좀
눈에 가려졌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현재 학교 내 활동에서 깊이 있는 활동이 가능하지 않다면 너르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좀 입장이고요. 만약에 이제 깊이 있는 활동이 가능하다 하면 사실 그런 깊이 있는 탐구력, 몰입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사실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장마다 이제 고교 현장마다 다 다르고 학생이 속해 있는 학급이라거나 여러 교과의 이제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들은 최대한 감안을 하면서 평가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좀 깊이 있게 드립하는 친구들, 이제 그런 활동이 매력적이냐, 혹은 이제 좀 너르게 하는 이제 활동이 이제 매력적이냐라고 했을 땐 사실 1학년 때는 어떻게 보면 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는 조금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이제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시행착오도 해보고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은 2학년에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깊이 이제 드립하는, 이제 내가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는 순간 굉장히 매서워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자세들을 2학년에 이제 쌓아 올리기 위한 전초 단계의 고1의 자세가 아마 후자가 아닐까 하는 이제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저기 나와 있는 것 그럼 쉽게 아주 부모님이나 학생 이해하기 쉽게 내신 스펙 어떤 건가요? 두 번째 질문 말씀하시는 그죠, 거죠? 그죠. 첫 번째 친구를 딱 보고서 제가 머릿속에 떠올랐던 거는 본인 스스로는 네, 조금은 이제 본인을 희생을 하면서 이제 다른 거를 너무나도 잘 챙기는 학생회장 같은 뭐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제 처음에는 들었는데요. 이제 하지만 이제 그 친구들도 결국은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상쇄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조금 떨어져서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지역마다에 보면은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지원을 하면 어떻게 내신의 이런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려고 했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3배수권이나 4배수권이나 이제 면접 단계가 거의 대부분 있었던 대학에 있었던지라, 이제 그 친구들을 어떻게든 그래도 좀 매력적이니까 3, 4배수권 끄트머리라도 이제 잡아내서 이제 좀 질문을 던져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그런데 앞서 말씀 주신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요즘은 좀 보기 힘든 케이스인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렇게 많이 넓어지기 전에, 그 이전에는 뭐 하나에 몰두하면서 성적은 좋지 않지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소위 말하는 스펙을 아주 빵빵하게 채워오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대학들이 이 친구는 도대체 뭐지? 하고 깜짝 놀라면서 쳐다보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친구들이 많은 추세는 아니고요. 요즘의 학생부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세특도 좋고 스펙도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정하지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저기 둘 중에서 골라라 굉장히 어려운데 많은 친구들이 둘 다 좋은 친구 선에서 어느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합격선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로 역량이 더 중요한 학교인지 학업 역량이 더 비율이 높은 학교인지에 따라서 조금 합불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질문에 전제가 조금 붙어야 돼요. 내신이 떨어진다는 개념을 평균 그 지원 학생들의 평균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이렇다 하면 충분히 그거는 저기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인데, 평균 그룹하고 한참 밑에 떨어진다면 사실 어려운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신은 좋은데 생활기록부가 평균보다 조금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니까 지원자 풀 안에 어느 정도는 들어가 있을 때 저 말은 유효한 건데, 지원자 풀과 동떨어져 있는데 저는 스펙이 좋아요, 저는 그게 좋아, 이렇게 해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도 참 고민을 낳는 친구들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제가 특정 모집 단위를 배정을 받아서 평가에 임하게 되면은 정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학업 성취도도 괜찮고 진로 역량도 괜찮고 너무 흡족해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 100명 중에 20명 남짓 될까 말까. 그리고 이제 얘는 좀 상대적으로 전체를 다 평가를 해봤더니 또 완전히 흡족치 않네라고 하는 친구들이 또 하위 20% 정도. 이제 그 중간 단계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내신은 괜찮은데 학교생활기록부가 평범을 하다거나 혹은 학생 스스로 무언가 캐내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한 토크쇼긴 합니다만, 이제 보시면 수시 전형의 이제 타입이라고 하는 거를 내 나름대로 이제 찾아가야 되고, 학부모님들 경우에는 학생들의 타입들을 좀 찾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첫 번째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최상단에 놓여져 있는데요. 학생부의 교과 성적 성취도가 굉장히 우수하고, 더불어서 이제 우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학교 생활 또한 이제 우수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만큼 이제 수능 성적이 우수하여서 수능 최저 뭐 등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후자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저 패턴에 맞는다고 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을 6장의 카드에서 이제 좀 압도적으로 권해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제 오히려 그에 비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대학들마다의 좀 원하는 인재상이랄지 혹은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크게는 두 가지 패턴으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말 그대로 팔방미인형. 이제 학업과 그리고 교내 다양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다양한 역량을 키워온 팔방미인형의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했을 때 그런 이제 지원 평가 배점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친구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특정 분야에 좀 몰입감 있게 빠져드는 친구들. 이제 여기에선 조금 어렵게 표현이 됐을 수도 있지만 학교 교육에 이제 충실하면서도 이제 교내 학습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전공 혹은 계열에 충분히 수학할 수 있는 탐구 역량을 키워온 학생이라고 하는 패턴의 이제 성향의 인재상들을 희망하는 대학들의 경우에 혹은 희망하는 전형의 경우에는 그 친구들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번째 친구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학생부 교과 전형 쪽으로 방향을 설정을 하여서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아까 언급하였던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일반고와 특목고 출신 지원자는 내신 차별이 있나요? 아마 이거는 거의 100% 일반고 부모님께서 질문하셨을 것 같고, 두 번째 내신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학교라 아마 자사고나 특목고 부모님이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수시보다 정시를 대비해야 할까요? 라는 거하고, 또 질문 또 보니까 1학년 때 성적이 저주에서는 조금씩 향상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지속적 성적 향상이 될 때 긍정적 평가를 받나요? 뭐 이것도 질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학년에 성적이 내려가면 학종을 포기할 거예요. 아마 두 개는 또 상반되는 것 같은데 두 개에 대해서 서사님 또 한번 해주시죠. 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이제 학업 역량조차도 정성을 더딥힌 정량 평가로서 평가가 된다라고 하는 요인 때문인데요. 보시면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해서 결국은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에 진학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업 수학 능력을 이제 좀 살펴보고자 하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학업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교과목의 석차 등급이라든지 원점수, 표준 편차, 수강 인원 등과 같이 이제 학생부 내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 수치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그 학생이 단순히 1등급을 맞았다고 3등급 과 비교를 해봤을 적에 좋다, 혹은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적에 뭐 3등급이라고 하는 걸 성취도를 받았다고 해서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그 친구가 그 스코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근원적인 이유부터 찾아 들어가는 이제 역량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3개년간의 교과목의 성적 추이, 즉 이제
탄탄하게 다져 나가면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이제 반영되는 요소가 총 5개 학기인데 그 5개 학기에 걸쳐서 이제 성적 추이가 좀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느냐, 원만한 추이를 보이고 있느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 혹은 특정 교과에서 잠시 슬럼프에 빠졌지만 그걸 극복해내고 다시 한번 이제 도약을 하는 그런 이제 그래프를 보이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감안하여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각 교과목별로 이제 학업 성취도 간의 편차라고 하는 부분 또한 학업 영향에서는 감안되는 요소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소위 호불호가 강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정 교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교과는 잘 챙기면서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학과의 이제 학업의 성취도는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것저것 요목조목 잘 챙기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은 군집이다 보니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이제 시그널로 이제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서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선택 교과라고 하는 부분에서의 이수의 현황 그리고 성취도, 이런 부분들이 함께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학습 태도 관련해서도 이제 교과 시간의 학습 과정이라든지 내용에 관련하여서 관찰을 하고 선생님들이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친구가 얼마나 이제 열심히 이제 학업 성취를 일구었는가에 대한 부분 또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능력 및 탐구력을 이제 쟁취해 왔었던 과정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학업 역량에서는 좋은 요소로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교과목의 석차 등급과 원점수, 요 첫 번째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제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이라고 올해 발간한 자료를 제가 잠시 끌어왔습니다. 여기는 생물학과 친구를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부에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상단에 보시면 이제 해당 교과의 단위수라든지 그리고 학생이 성취한 원점수, 그리고 해당 교과의 평균이라든지 그리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성취도에 있어서 이제 말 그대로 등급이 석차 등급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학기별로 이제 쪼개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표준 편차의 경우에는 해당 교과 혹은 해당 학교가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굉장히 점수가 이제 숫자가 0에 가까워지는, 이제 점점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교과목이었구나 혹은 학교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친구들이 이제 많이 선택을 하고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1등급부터 9등급에 이르기까지 숫자로 이제 스코어링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성취도라고 해서 A, B, C라고 하는 3단계에 걸쳐서 그 성취도를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원점수와 과목 평균 또한 반영이 되지만 이제 성취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A, B, C 그리고 이제 수강자 수와 맨 우측에 보시면 분포 비율이라고 해서 A 레벨을 받은 친구가 이제 전체 총원의 몇 %였고 B 레벨 받은 친구는 C 레벨을 받은 친구는 이제 몇 %였는가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랬을 적에 이제 입학 사정관들은 이제 왼쪽 편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생의 이제 원점수는 얼마고 그 해당 교과의 이제 평균은 어떠하였고 그리고 표준 편차를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건대 이 학교에 혹은 해당 교과가 3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환경이, 그 컨디션이 이제 너무나도 적은 인원이 이수한 나머지 1등급이 나올 구석이 너무 없어서 이 3등급은 뭐 2등급이라, 그러니까 타 학교의 2등급이나 1등급에 준하게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영하여서 정성을 더딥힌 정량으로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우측 편에 있는 진로 선택 교과의 경우에는 이제 A, B, C 등급, 이제 예를 들어서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밑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화학 실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제 두 단위수를 이수를 하였고 이 친구는 원점수를 93점을 맞았습니다. 이제 과목 평균은 92.0. 거의 이제 그 5명의 이제 수강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A를 쟁취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우측편에 봤더니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라고 해서
A를 받은 친구가 5명 중에 5명인 겁니다. 올 A를 받은 겁니다. 그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이랬을 때 이 화학 실험이라고 하는 성적이 물론 이제 생물학과 친구기 때문에 논외에 해당되는 예시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어과를 잠시 한 번만 봐주시면 일본어 2라고 하는 과목을 보시면 A를 받은 친구는 19%, B를 받은 친구는 22.2, C를 받은 친구는 58.7이라고 하면 동일하게 일본어 2에서 A를 받은 학생과 화학 실험에서 A를 받은 학생의 A, 동일한 A의 의미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친구는 생물학과 지원자이고 생명과학이라거나 화학이라거나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도를 높이 사기 때문에 화학 실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수를 했고, 그에 뒤따르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으로 말미암아서 진로 역량 부분에서는 화학 실험 영역에서 좋은 이제 성취도를 보일 수 있는 근거를 평가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순히 이제 등급 기준으로 성취도 기준으로 봤을 적에는 요런 이제 각각 다른 A의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 또한 이제 입학사정과는 고려를 하면서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개념을 좀 이해를 함께 공감대를 좀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질문에 1학년 때 성적이 저조했으나 조금씩 향상되고 있는데 지속적인 성적 향상이 되고 있을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냐라는 것의 전제는 동일한 평균일 때겠죠. 동일한 평균일 때 같은 2.7등급인데 전자는 1점대를 받다가 3.5등급대로 뚝 떨어졌다. 그리고 다른 아이는 4등급대였다가 1점대로 올라갔다. 이런 상황일 때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성적이 내려가면 학종 포기해야 되냐는 질문에 사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평가할 때 보면 대부분 성적이 내려가던데요. 네, 올라가는 친구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이 성적 상승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꾸준한 상승은. 그리고 한 번씩 모든 친구들이 대부분 슬럼프를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치고 내려오는 것도 흔한 케이스라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나 아니면 한두 번에 조금 낮은 성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너무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인 하향 곡선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친구는 2학년에 이제 매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3학년 때는 분명히 이제 화이팅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보다 2, 3학년 성적이 떨어지는 건 지금 구조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니까 200명이면 200분의로 등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2, 3학년 때는 선택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20명일 수도 있고 5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이 있으면 분모 모수가 작아졌는데 나보다 잘하는 애가 한두 명 더 끼어 있으면 성적은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평균적으로 우리 학생들은 모두 성적이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우리 아이만 안 떨어지길 바라시겠지만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지속적 하락이 아니고 들쭉날쭉하다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권장 과목이 핵심 권장 과목이 있고 그냥 권장 과목이 있잖아요. 이제 그냥 권장 과목을 물으셨는지 핵심 권장 과목 또 물으셨는지에 따라서 이건 엄청나게 답이 아마 다를 수 있을 것 같죠. 네. 지금 많은 대학들이 이런 자료를 내놓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경희대랑 고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같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면 핵심 과목과 관심 과목을 내고 있는데요. 핵심 과목에는 필수라는 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권장 과목에는 가급적 이수하기를 권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필수라는 단어 아시죠? 네, 필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각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서울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 모집 요강 보시면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핵심 권장 과목의 필수적 이수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권장 과목에서는 단순 권장입니다. 역시 필수 이수하라는 것은 결국은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라, 이건 연계 과목이다 라는 뜻인데, 필수적으로 이것을 듣고 와야지 우리 대학에서 수학할 때 연계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는 말은, 이걸 안 듣고 온다는 거는 우리 대학이 원하는 인재와는 조금 멀 수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평가를 받을 때도 우리랑 맞지 않는 인재라고 하면 좋은 평가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대에서도 자료를 올려뒀습니다. 이런 권장 과목에 대해서 쭉 올려놨고요. 네, 이 자료는 각 대학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지금 너무 깨알같이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각 대학 홈페이지에 잘 보실 수 있도록 파일을 다 탑재해 놨습니다. 그리고 모집 요강에도 올려놨고 홈페이지에서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교육과정을 선택한다는 것은 대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선택하실 때는 많은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유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유리하실 수 있도록 내 진로와 관련된 내가 관심이 있는,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능 공부를 따로 하지 않고 수업 시간 내에 내가 수능 공부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선택하시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자신의 역량과 진로, 적성 흥미를 고려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다 교과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래 라고 한다고 한들 내가 흥미가 없고 내가 재미가 없으면 발표를 한번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성취를 이루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장 재밌어하는 거, 필요한 과목, 즐길 수 있는 과목, 배우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시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아주 친한 사정관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 핵심 권장 과목 발표한 대학입니다. 어떤 데 하니까 불합격, 딱 3단어 이야기했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학종은 불합격입니다. 권장 과목은 이수하면 좋다, 긍정적이다, 가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지만 핵심 권장 과목이라고 지정해 놓은 것을 이수하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라고 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정관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 정도까지 이해하시고 과목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매력적인 학생부, 생활기록부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첫 번째 게 입학사정관에 관심을 끄는 입학사정관이 선언한 매력적인 학생부 이랬는데, 만드는 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저희들이 빨간색 해놓았어요. 만드는 건 선생님들이시고, 만드는 거에 대한 우리가 자기 실적 보고서라는 걸 아마 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보조 자료를 선생님께 들여서 어필한다는 게 이제 만드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래서 잘 적을 수 있나요? 잘 받으려면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아마 말씀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분이? 네, 그러니까 만드는데 좀 충격을 받았고요. 만들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면서 네, 우선은 이제 만든다기보다는 결국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교과와 관련한 활동, 혹은 이제 소위 비교과라고 부르는 이제 자율활동이나 봉사활동이나 혹은 뭐 동아리 활동, 여러 독서 활동 등등 뭐 진로 활동과 같이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무언가 해내는 모습들을 잘 관찰하고서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학교 생활을 잘 이제 나름대로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든다는 표현보다는 본인의 이제 방향성에 맞는 학교 생활을 잘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뒤에 질문을 먼저 같이 보면서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서대입지원관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원관님, 혹시 그 천편일률적인 학생부 혹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천편일률적인 학생부요. 일반고 학생이라고 천편일률적일 것이다라는 것은 굉장한 편견입니다. 아이들마다 학교마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특목고나 뭐 자사고가 훨씬 더 화려할 것이다라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다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활동을 해야지 적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활동이 잘 드러나 있는 학생부들은 절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을 생생하게 그려내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항상 이제 같은 학교에서 같은 과를 지원해 올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이제 학교들의
거의 압도적으로 이제 일반고가 우리나라에는 국내에는 많으니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자들의 지원 풀들의 학생부를 이제 열람을 해보고 평가를 진행을 해보면 아무래도 일반고가 이제 과거에는 그런 편견에 매여 있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냥 자사고라든지 혹은 특목고와 같이 이제 좀 좋아 보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좀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이제 학교들만큼 이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연구를 하셨고요. 그 덕분에 저희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이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이 잘 활동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관찰 관련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학교를 우선은 잘 우선순위로 좀 믿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나 학생부에 대한 고민들을 교사분들도 여전히 진행형으로 펼치고 계십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도 대입지원관으로 온 이상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런 방향성이 평가자의 눈으로 보았을 적에는 좋은 방향성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저희들 이 두 대입정을 모시고 온 이유는 이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회나 특강 같은 것도 있지만 제일 일의 목적은 이제 교사들 연수예요. 저희들이 하는 게 뭐냐면 서울하고 부산 주요 대학들은 다 학생 선발 평가 시스템을 씁니다. 우리나라에 한 3개 업체가 있는데 첫 번째 업체는 저희들한테 시스템을 팔지 않았고요. 두 번째 업체가 저희한테 팔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에 저희들이 한 1,000여만 원 주고 그 시스템을 샀습니다. 저희들이 개발할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생기부를 어느 정도 넣어가지고 선생님들 보고 대학교 사정까지 평가하는 연수를 저희들이 한 달에 10회 정도 학교를 찾아가 가지고 하고 지금 한 70개 정도 재작년부터 했고 올해 또 2분 오셔가지고 여기서도 하고 학교에 가서도 하고 계속 하면서 선생님들이 쓰신 생활기록부의 세특 내용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쓰셔야 되겠습니까? 라는 걸 다 보여주고요. 저희들이 부모님께는 보여드릴 수 있나요?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네. 아이디 비번 다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면 시연은 어머님, 아버님이 평가는 못 하시지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평가해보고 우리 아이들 생기부를 채점도 다 해보셔요. 그래서 몇 점으로 합격했느니 불합격 다 쓰시고 왜 그렇게 평가하셨습니까지 해서 연수가 2시간 40분짜리. 선생님들 수업 마치고 저희 센터 7시 오시면 9시 40분까지 하는 걸로 하는데 그 연수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을 거라고 보고 시스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면 또 학종의 변별력은 좋은 생기부, 나쁜 생기부 적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좋은 생기부, 나쁜 생기부는 없어요. 매력적인 학생부냐, 덜 매력적인 학생부냐. 나쁜 생기부를 쓰면 선생님들이 요새 잡혀가잖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 소송하면 부모님들이 이기셔요. 부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으로 써야 되니까 나쁜 생기부는 그래서 없어요. 매력적이냐, 덜 매력적이냐.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철컹철컹은 안 당하는 걸로. 네, 우선은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선생님 여기 현장에도 지금 실제 교사분들 몇 분이 이제 학업 마치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연의 의미부터 좀 짚고 가고자 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서류이냐면 이제 학생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관찰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근거를 기반하여 그 친구의 성취 과정과 결과 부분을 작성하는 하나의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한 학생을 거쳐간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에 이르기까지 거쳐간 수십의 선생님들이 한 친구를 두고 만들어내는 하나의 평판집이자 여론집과 같은 존재가 학교생활 기록부가 아닐까라고 늘 저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학생들이 좀 우수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싶어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학생의 성장 과정을 봐오셨기
주셨기 때문에 과정 부분에서 나는 우수해지고 싶어요라고 하는 형태로 해석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수한 학교 생활 기록부라고 하는 것은 곧 학생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학생이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에서 교사는 바로 곁에 있으면서 관찰을 하고 사실에 기반하여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친구의 성장의 과정의 결과 즉 이 친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성취해냈다라고 하는 평가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들이 거쳐간 내용들이 바로 우수한 학교생활 기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그 대입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실제 학교 생활 내에서 있는 여러 요소들 중에 여러 가지가 대입에서는 대학의 데이터가 넘어갈 때 미반영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수상 경력 흔히 학생이 조금이라도 열심히 부더니 열심히 하여서 쟁취해서 나 이거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라고 하는 자부심을 쟁취해낼 수 있었던 이제 수상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입에서는 미반영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자율활동 경우에는 이제 자율동아리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동아리 영역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것과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봉사활동 또한 외부에서 학생 스스로 뭔가 발굴해내서 할 수 있었던 개인 봉사활동 영역이 대입에서 미반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서활동, 독서 그 책의 이름과 저자명 정도만 이제 대학에 늘 꾸준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 또한 대입에 미반영된다라고 하는 이슈 또한 더불어서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남아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교과활동과 이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에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되게 되었고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해서 담임 선생님께서 1년간 해당 학생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적어주시는 하나의 작은 교사 추천서와 진배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생의 대입을 이제 겪어 나가시는 부모님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꽤 몇 년 전, 오래전에는 교사 추천서도 실제 존재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소위 끝에 이스트가 붙는 과기원 과 같은 데서는 아직 교사 추천서라거나 자기소개서가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교육부 관할 아래에 있는 고등교육기관 즉 4년제 대학들의 경우에는 이제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년을 쌓아 나갈수록 이제 보여지는 그 친구의 모습들, 진가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 담임교사 선생님께서 캐치를 해내고 행동 특성 및 조합 의견에 적어주시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여러 요소들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결국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적는 과정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결국은 이제 교과를 기반으로 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원리를 탐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진로 활동이라고 하여서 학생들이 이제 표현하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영역 내에 있는 요소인데 그 진로 활동을 통해서 독서 활동이랄지 혹은 관련된 토론 활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본기에 해당되는 원리 탐구에서 넘어서서 무언가를 조금 더 심층 강화해서 내가 탐색을 해보고자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동아리 활동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통해서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이제 탄탄한 기반으로 한 이제 실험에 감행을 한다거나 혹은 뭐 탐구 보고서를 쓴다거나 혹은 탐색 활동을 조금 더 고도화해서 이제 심층 강화해 나가던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교과 활동과 창체 활동의 연계가 이제 원활하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슈는 더불어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독서 활동이 이제 미반영된다고 돼 있는데 생활기록부는 1번부터 10번 항목이 있거든요. 독서 기록은 9번 항목입니다. 그 9번 항목이 통째로 대학에 안 간다는 거고 그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 활동으로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 수업 시간에 읽은 책은 선생님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적으시면 그 기록이 대학으로 갑니다. 대신 500자 범위 내에서 적으니까 그 독서 내용을 많이 적게 되면 세특 내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9번 독서 기록란이 안 간다는 거지 읽은 책 내용을 못 적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교과일수 이외에 학교 바깥 활동을 챙겨야 하나요? 이건 답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랜만에 굉장히 흔쾌히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챙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학생부 기재가 최대한 간소화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 봉사뿐만 아니라 학내 활동마저도 대입에 미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영재 발명 교육 실적도 대입에 반영되지 않고 자율 동아리 그리고 수상 경력 독서 활동까지도 미반영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바깥 활동은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챙기실 필요가 없고요. 이게 증빙이 될 수 없는 자료는 결국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입학사정관님들이 좋아하는 세특 특징. 그 다음에 학교의 세특이 중요하던 학교에서는 제도를 작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일까요? 사교육 시장에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교육에 도움을 받으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사정관님 이야기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받은 건 티가 나고요. 그에 따라서 그 티가 나는 것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교육의 시장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적극 반대고요. 이제 세특의 특징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결국은 이제 본연의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기재 방향이라고 해서 교사분들께서 보시는 이제 기재 요령이라고 하는 책자를 열람을 해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특히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경우에는 수업 내 활동 중에 학생에게서 보여지는 개인적인 특성이라거나 학습 태도라거나 성실성, 참여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친구가 발표를 했다거나 혹은 어떤 이제 특색 있는 무언가 퍼포먼스를 보이는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핵심 내용 그리고 활동에 있어서 임하는 태도, 소위 좀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은 거의 안 적어 주실 거고요. 이제 그렇게 무임승차했다라고 적어 주실 수는 없으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선생님들이 적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활동 태도라든지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노력이랄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친구의 성장 척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평가를 이제 곁들여서 근거 있는 평가를 진행을 하라라고 교사분들이 이제 보시는 이제 기재 요령에 나와 있고요. 최대한 이제 역량 부분에 있어서는 수업을 통해서 관찰한 개별적인 역량을 좀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서 이제 적절히 적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핵심은 활동의 구체성 그리고 지속성,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이제 끈덕한 무언가가 있는가, 그리고 학생의 이제 개인 특성 및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엄정하게 어느 정도의 근거를 기반하여서 평가를 하여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세특의 특징, 이제 그리고 입학사정관이 좀 매력을 느끼고 좋아할 만한 것들은 이러한 체계성을 가지고서 그리고 본연의 이제 학생부 세특의 이제 요구를 나라에서 요구하는 그런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작성된 학생부가 가장 매력적이고 또 보기 수월한 이제 학생부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한마디 제가 네. 좀 붙이자면 구체성이나 지속성이나 그리고 학생 개인의 특성 및 역량과 더불어서 제가 보긴 항상 한 발짝 더 나가는 학생부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더 붙이자면 저는 자기주도성까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다음 건 제가 꼭 넣어야 된다 했습니다. 제가 교사할 때 정말 개별화된 학생부 적는 게 너무 싫었고요. 장학사대에서 제일 좋은 점은 생기부 안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두 번째 안 좋은 건 시험 문제 안 내는 거. 그 정도로 스트레스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개별화하는 게 어쨌든 지금 최고의 선생님들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시다고 어려웠고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별화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이 질문들 중에서 아주 좋은 질문이다라고 저희가 많이 꼽았거든요. 근데 대학이 말하는 세특의 관점이 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세특은 세특답게라고 하는 관점과 진로 역량은 창체에서 보는 것은 역부족이다. 그래도 학업에서 이제 세특에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세특은 세특답게 학업 역량 위주로 좀
적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학들의 입장은 교과 특성의 성격에 맞게 기술되어서 과목별 성취 기준이 드러난다면 그게 더 좋겠다. 오히려 영어 세특인지 물리 세특인지 모르겠는 거 헷갈리는 거 싫다. 세특이면 세특이지 진로 활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을 더 좀 높이 사는 학교들은 전공 계열에 맞게끔 기술을 해달라. 그리고 진로 경향성이 드러나도록 기술을 해달라. 국어나 영어는 특정 전공으로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 아닌 이상에는 도구 교과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를 충분히 활용하여서 이 많은 란을 활용하여서 최대한 많은 과목에서 학과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하게 해달라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학교의 반영 비율에서도 평가 요소 반영 비율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만약에 학업 역량에서 50%를 평가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면 조금이라도 더 학업 역량을 목말라 할 수도 있고요. 진로 역량의 비중이 큰데 이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한 줄이라도 조금 더 진로 역량에 대해서 언급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전공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목을 이수하여도 크게 차이가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면 특정 과목 전공에서는 특정 과목이나 특정 분야를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목마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도 공통적으로 대학에서 말하는 학종평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수업만 보이고 학생이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역량만 나열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 그래서 결국 수업 시간에 무엇이 어떤 것을 배웠고 이런 것은 잘 드러났는데 이 아이가 그 안에서 했던 활동은 잘 모르겠다. 또는 어떠한 역량이 있다고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서 어떤 내용인지 왜 역량이 있다고 하시는지 입학사정관이 평가하기에는 판단이 서질 않는다.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는 일회성 기록으로서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다. 단 한 번의 일회성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꼴 역량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학생의 차별화가 안 된다 라는 부분은 굉장히 칭찬 일색인 경우에는 좀 곤란합니다. 사실 모든 아이들에게 칭찬이 많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대평가로 학업 성취를 받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음에도 상대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모두가 우수하다라는 것은 결국 학생부 자체에서 신뢰도가 하락되는 결과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게는 사부님과 같은 한 사정관께서 이제 모 컨퍼런스에서 진행을 하신 내용 중에 세특과 관련하여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첫 번째로는 수업 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에 대한 기재, 즉 교사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를 적어주는 장이 아니라 그 교과 내에서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위주로 기재를 해주십사. 교사분들께 이제 진심으로 목말라서 이제 요청을 드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관찰 기재하는 내용들을 뭐 화려하고 수려하고 심지어 또 우리 표현 뭐 있었나요? 굉장히 이제 찬란한 그런 활동을 이제 원하는 이제 것이 그 활동보다도 이제 그런 기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선생님들을 이제 굉장히 엄청난 작가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솔직담백하게 적어주시되 담담하게 적어주시되 결국 학생이 활동을 하는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서 학생이 어떤 역량을 이제 성취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이제 성장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평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어주십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너무나도 자애로운 나머지 등급이 너무나도 이제 좀 선에 있는 이제 소위 상대적으로 좀 좋지 못한 이제 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수하다. 매력적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좀 극찬을 하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성취도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가 모호해지는 순간들이 입학사정관들에게도 있거든요. 요즘 친구들 표현대로 현타와 이제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최대한 지양해달라. 그래도 적어도 이제 성취 기준에 맞는 그에 적합한 그것을 고려한 세특의 기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주요 교과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부분 보시면 주요 교과 대비 비주요
교과의 세특 기재의 충실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 생활 곳곳 어디에서도 주요 교과, 비주요 교과라는 표현을 저는 가장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좀 선호하는 이제 과목과 비선호하는 과목은 학생들한테 항상 공존하기 마련이고 그 모든 것에서 그래도 적어도 학생으로서 이제 활약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충실하게 잘 챙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특을 이제 좀 적어주시는 입장에서는 교사분들께서는 비주요 교과라고 해서 전혀 보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하다못해 이제 뭐 예체능 계열이라든지 그 외에 모든 학생부에 반영돼서 저희한테 데이터가 넘어오는 모든 자료들을 면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모든 교과들에서 좀 세특의 기재에 충실화가 필요하다.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적어주십시오라고 하는 부분 또한 이제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이제 김유리 지원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이 학종 평가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첫 번째 수업과 학교만 보이고 학생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활동 중심의 나열 그저 나열 뭐 했음이 아니라 이제 그 친구의 역량이 좀 보일 수 있고 그 친구의 노력이 좀 보일 수 있게끔 기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량만 나열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맥락과 의미, 즉 이제 학생이 실제 활동한 근거를 기반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또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회성 기록으로는 역량을 평가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꾸준히 이제 지속성 있는 활동이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고 그러한 이제 지속적인 관찰 또한 교사의 입장에서는 필요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학생의 차별화라고 하는 부분, 즉 개별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좀 공통으로 쓰는 문구들이 덜어 있을 때가 있으세요. 물론 공통적으로 반드시 명기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유사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생에 대해서 적어주시는 영역만큼은 개별화 그리고 이제 학생만의 이제 차별성을 볼 수 있게끔 좀 적어주실 필요가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성적에 무관한 칭찬 일색은 지양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솔직하고 또 차별화된 기재 또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시사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직 입학 사정관님들을 모셨으니까 당신들은 어떻게 뽑았는가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목을 난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자극적으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마 김유리 사정관님께서 이렇게 맞죠? 네. 그다음에 서혜진 사정관님께서는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선발 주안점을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먼저 김유리 사정관님이 네. 네. 저는 태도를 갖춘 인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태도를 갖춘 인재라 함은 사실 대학에서 봤을 때요.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많거든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간단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뽑고 싶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이 태도를 갖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태도, 학문에 대한 태도, 그리고 어려움에 대한 태도, 넓게 보자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밝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사실 굉장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고교에서 사랑받는 것이 가장 엄청 잘 느껴집니다. 이 고교라 함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친구들까지도 이 집단에서 사랑받는 친구라는 것이 느껴질 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반짝반짝하고 사랑받는 모습을 볼 때 이 친구 우리 학교에 데려오고 싶다.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등록했으면 좋겠다. 입학사정관들은 뽑으면서도 이 친구 원하는 인재는 등록하길 바랍니다. 딴 데 안 빠져나갔으면 얘 등록해서 우리 학교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어떤 아이들이 좋았었지 이런 기억을 좀 떠올려 보다가 정말 반짝반짝하고 선생님께도 사랑 많이 받고 친구들에게도 정말 좋은 꼭 필요한 친구였던 그런 아이의
학생부 내용에서 선생님이 좀 추천해 주신 내용에 그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아이에게 배운다. 내가 내 자녀의 초등 담임 교사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 초등 담임 교사로서 이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라는 그런 엄청 인상적인 문구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보고 정말 이렇게 추천하시는 정도가 어떤가 꼭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나중에 저희가 교사 대상 세미나도 많이 하는데 추천 사례로 말씀드렸더니 한 다음 해쯤에선가 엄청 대거 배울 점이 교사인데 배울 점이 많은 아이고 우리 아이의 선생님으로서 그래서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유행인가 싶게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렇게 항상 유행하는 문구나 이런 것보다도 항상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그 아이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아이를 만들어내는 문구가 아니라 정말 아이가 우러나오는 문구가 입학사정관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선발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학종 준비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종 준비의 시작과 끝은 결국 학교와 수업입니다. 그래서 관심 학문을 보면서 이제 기초 학습 체력을 키우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것,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 근데 이 모든 것이 다들 다 학교 수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원하고 저는 그런 인재가 가장 훌륭한 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맥락과 흐름이 그려지는 인재라고 이제 꼽았는데요. 참 처음에 이 네이밍을 연구사님이 이제 말씀하실 때 나는 이렇게 평가했다라고 하는 네이밍을 이제 하실 적에 나는 어떻게 평가를 했더라라고 하는 거를 좀 되짚어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짚어 봤을 때 결국은 이제 맥락과 흐름이라고 하는 학생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잘 보여지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비롯해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에 이르기까지 이제 세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점차 하나하나씩 눈을 앗아가시면서 이제 볼 수 있는 한계점들에 이제 다다랐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기록부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적에 좀 그림이 잘 그려지는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까지 등록을 좀 바라는 결국 내 것이 되지 않을 거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참 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해 왔던 이제 평가자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괄식 구조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사님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데 결과적인 부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랜만에 이제 두괄식 갑니다. 입학사정관이 이제 손꼽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자들한테 나타나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아까 꼽아드렸었던 세 개의 역량 중에 학업 역량 부분이 이제 본인이 흥미를 갖거나 좋아하는 교과목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남들이 꺼려하는 소인수 과목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진로 역량이라고 하는 정성적인 구간에서는 교과 비교과 관계없이 진로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들이 다수 목격이 되고요. 더불어서 학년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본인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모습들을 확고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 호기심과 탐구력을 발휘해서 다른 학생과 차별화된 강점, 즉 이제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학생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합격자들로서의 이제 면모를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하더라도 매우 이제 시시콜콜 사소하더라도 학교 생활 중에 타인을 배려하고 나눌 줄 아는 구체적인 사례가 군데군데 구석구석 보이고 있는 친구들, 즉 담임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친구의 인성에 대해서 혹은 그 친구의 이제 특색 있는 캐릭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들을 이제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맥락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그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 나가느냐의 문제인데요. 제가 이 두 분한테 이제 센터의 오피셜 이제 그 바탕화면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겼습니다. 뭐냐면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센터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네, 이제 중간 점검에 다다랐을 겁니다. 1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2학년 친구들도 그렇고 각자의 위치에서 중간 점검의 단계에 이르렀을 텐데, 그랬을 때 맥락 있는 인재가 되려면, 매력적인 친구가 되려면 학교 생활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자가 점검이 필요하다,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에서 이제 내가 3년 동안 정말 소위 뼈 갈아 넣었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열정을 모두 쏟아부어서 내가 고교 생활 다른 건 다 버려도 동아리 활동 하나만큼은 정말 열정을 쏟아부었어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 여러 본인의 역량들을 되짚어 보았을 적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기를, 첫 번째, 왜 어떤 생각으로 참여를 그 동아리를 했었더라? 두 번째는 어떤 활동을 어떤 목적으로 하였는가? 세 번째, 구성원 내에 활동 중에 나의 주요한 역할, 나의 주요한 포지션은 무엇이었더라? 그리고 그 역할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문적인 부딪힘일 수도 있고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부딪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활동 중에 내가 직면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고민은 무엇이었지? 근데 그 고민을 그저 고민으로 내버려 두는 친구들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까지 롱런하지 못합니다. 그 고민을 고민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해결하고 심층 강화에 나갔나, 해결 극복 심층 강화의 과정이 두드러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여지게 저희가 볼 수 있는 친구들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 친구들 스스로, 이제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들 스스로의 역사에 있어서 과거사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의 본인을 딛고서 지금 현재의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을 했지?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결국은 주위에 끼친 나의 영향력, 그러니까 나의 친구, 나의 부모님, 나의 선생님, 혹은 지역사회, 뭐 이제 외부 활동은 안 되니까 지역사회는 우선은 접어두겠습니다. 이제 주위에 끼친 나의 영향력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의 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현재의 나를 진단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과거의 이 좌충우돌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의 내가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기반으로 결국은 모모 대학 날 뽑아야만 해. 왜냐하면 나는 이런 미래를 꿈꾸거든. 이라고 하는 이제 우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자부심이 이룰 수 있도록 본인의 미래에 어떤 도움이 될 소스를 내가 자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쩌면 그 친구들의 미래사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기반으로 했을 때 결국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하고 싶으시잖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면 평가자들한테 잘 보여져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마지막 요소는 이 모든 것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담긴 팩트, 사실인가? 학생부에 보여지지 않으면 저희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보여지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에 담길 정도로 그 친구들이 부더니 열심히 노력을 해왔었던, 맥락 있게 활동을 해왔었던 이 모든 과정들을 돌다리 두드리듯 잘 디뎌보면서 그와 더불어서 학생부를 이제 결국은 잘 만들어질 수 있게끔 선생님과의 케미, 친구들과의 케미, 학교생활 내에서의 모든 것들을 잘 챙겨 나가는 친구이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을 저한테 맡겨가지고 제가 참 고민이었는데, 마지막 원래 제목이 결국 입시는 전략이다 였는데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하신 게 전략이고, 저는 그러니까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체계적 위치가 조금 상위 개념일 거고,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오래 하다 보면 전략은 없고 전술만 판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를 어떻게 좀 야매로 좀 성적보다 높은 데 보낼까? 이게 실이고, 저는 그래서 전술이다. 그래서 전략가들과 전술가가 만나서 잘 해보자. 뭐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했었고, 이게 전략이었죠. 오늘 지금 현재 1시간 반 동안 두 사정 지원관님들께서 하셨던 말, 신중한 과목 선택은 다 하셨지만 2학년들은 이제 안 바뀔 거고, 1학년들은 2학년 올라서 하고 3학년 올라가기 전에 한 번 더 선택할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 신중한 과목 선택, 어떤 과목을 하시라는 건 다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창차활동과 교과목의 유기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도 하셨고, 과목 내용을 알고 가라. 혹시나 면접했는데 이거 왜 했니? 이 활동 왜 했니? 그랬는데
시켜서요.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는 적어도 안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대학별 평가 기준 고려. 아무리 좋은 생활기록부라도 학교마다 평가 기준이 아까 분명히 달랐습니다. 내신 성적을 많이 보는 학교도 있고, 학업 역량을 많이 보는 학교도 있었고, 전강 적합성도 있었고, 인성도 있었으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잘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거 전략적일 것 같고요. 그래서 세특 기준은 평범합니다. 내신보다 모의 등급이었는데 어떻게 학종은 어려울까요? 이런 고민들 있으실 거고, 아마 이러면 2학년쯤 되면 아이들은 엄마 나는 정시파,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고 속 많이 상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아이 있고, 그다음에 늘 저희들한테 물으시는 게 일반고에서는 서울 쪽으로 학종 가는 게 어렵다는데요. 맞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던데, 정말 이 소리 들으면 제가 답답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이제 전략이 아니고 전술적으로, 그럼 정말 일반고 아이들은 서울역 대학에 못 가는가 학종으로, 이거는 고려대 자료거든요. 보통 학업 우수 전형이 학종입니다. 보시면 2019년부터 자료가 있고 2023년도께 제가 없는데 아마 안에 있을 것 같고 62.5%, 일반고 아이들이 62.5% 가요. 밑에 계열적 합평 보시면 외고 국제고 75%, 70%, 여기는 78% 뭐 이렇게 돼 있는 80% 넘어가죠. 계열적 합평은 특목고 전형이에요. 학업 우수형은 일반고가 60% 넘게 붙고, 뭐 적어야 되지 물으면 학업 우수를 적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최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열적 합평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다 떨어져요. 원서 적기는 일반고가 80% 적는데 붙기는 특목고가 80% 붙는 상황. 그러니까 계열적 합평은 일반고의 전형이 아니고 학업 우수다라는 걸 전제를 깔고 가셔야 돼요. 62.5%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는 뭐냐면 고려대 2023하고 2022 비율인데 경쟁률이에요. 보시면 여기에 2022 때 18% 정도 여기 있고요. 여기는 23년 17%고 올해 15%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15% 이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 하면 저희들 기준에는 엄청 달라졌어요. 혹시나 관심 있으면 뭐가 달라졌냐면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하고 동시 지원이 안 돼요. 작년까지는 동시 지원이었고, 그럼 인원이 줄었겠죠. 그다음에 교과 전형은 재학생만 쓸 수 있고 종합 전형은 재학생 재생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고려대는 인기가 없어서 경쟁률이 폭망한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년부터 고려대가 논술 전형 쓰거든요. 경쟁률 다 잡아먹을 거예요. 완전.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전제가 깔리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충족 비율, 고려대가 4.8 일반 전형에 학종에 4.8 맞추는 비율이 54% 정도 작년에, 재작년에는 56%, 2022년에는 48%밖에 2020 48이고 2020 56%, 이 정도 돼서 지금 54%. 그러면 16대 1 정도 됐잖아요. 실제로 몇 대 1? 8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8대 1이 진짜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게, 보시면 이제 요게 2023이고 2020인데 제가 잘 보이는 2020으로 보면 지원자가 16,928명이었어요. 그래서 6배수, 지금 올해부터는 5배수인데 작년에 6배수였거든요. 5,493명이 1단계 6배수를 합격을 해요. 일단 여기는 합격해야 돼요. 일단 합격하고 나면 면접 응시를 3,776명 갖고 31%가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최저를 못 맞췄으니까. 무조건 탈락이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면접을 3,776명이 봤는데 면접 응시자 중 최저 충족률이 48.1%예요. 51.9%는 왜 떨어졌을까요? 최저를 못 맞췄어요. 그럼 얘들 왜 면접을 보러 왔을까요? 서울 구경. 한번 하러 가려고. 아니면 아깝든가 아리까리 했는데 갔든가. 그래서 실제 최저 맞춘 아이들이 낮아서 실질 경쟁률이 1.98대 1이에요. 16대 1이 1.98대 1이 됐어요. 근데 저 1.98대 1도 1.98대 1이 아니에요. 왜 아니겠어요? 이 둘째 아이 부모님도 계시네요. 1.98대 1인데 고대보다 딴 대학이 더 좋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스카이니까 2개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로 넘어가고 의대로 넘어간 아이들이
학종 같은 경우에는 작으면 80%, 높으면 100%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 1.98대 1이 실경쟁률 1.0대 1.1대 1대. 우리 아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고 고대 5배수 통과할 수 있는 성적이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어려워요. 붙기가 더 쉬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에 고교별 지역별 여기 보시면 약 61%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차이가 이 정도 있습니다. 내신 이제 극간이에요. 보시면 여기 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포인터가 여기 굵은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 거의 제일 하단이 25% 지점. 100명 중에 25등. 가운데 선 보이실 거예요. 마른 목걸이 있고 저희가 50% 지점. 제일 끝에 굵은 게 75% 지점. 그래서 25, 50, 75예요. 저기는 합격 빈도가 높다는 거고 아래 밑에 그냥 짝대기 선 그어 놓은 거는 인원수가 작다고. 그럼 저기 보시면 뭐 문과대학은 4.3 정도까지 있는 것 같은데 저기는 거의 기적인 아이겠죠. 일반고에서 여기에 4.3이 될 가능성은 없다 보셔야 되고 저 빨간 막대기 안에서 들어가 있는 아이인데 합격 비율이 65% 정도 됐잖아요. 그럼 끝이 75니까 우리 아이들 한 2.5, 2.6 되면 고려대 일반 전형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다죠. 근데 문제는 학종이니까 숫자만 가지고 안 되고 뭐도 오늘 열심히 두 대입전관이 말씀하셨던 비교과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 내신이 2.5도 되는 거예요. 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관점은 최저학력을 맞출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연계열은 조금 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합격 비율이에요. 이거는 평균 70% 컷이라면 100명 중에 70등 아이잖아요. 그럼 71등부터 100등까지가 더 있단 말인 거 아시겠죠? 근데 거기를 일반고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반고 아이들은 이 정도 내신권에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구나. 특목고 자사고 했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도 지원되는구나.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내신이 생각보다 안 높습니다. 부모님 생각처럼. 다음에 자연계열은 상대적으로 높아요. 높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하시는 부모님 잘 아시겠지만 공부를 잘한다. 인문계열 트랙 탈까요? 자연계열 트랙 탈까요? 자연계열 많이 가죠. 그래서 내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럼 진짜로 고민이 빠지겠죠. 특별히 생각하는 게 없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계를 타면 상위권 대학을 유리할까 해서 선택하는 전략적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또 그 지원줄 받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계산을 쭉 해드릴 건데 마우스 포인트 좀 그거 좀 주세요. 경영학과 고려대 가고 싶은 선망의 학군 보시면 84명 모집에 16.14대 1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1366명이 지원을 했어요. 1단계 6배선 통과했어야 됐겠죠. 그래서 504명 안에 들었다 치고 면접에 68.1% 와가지고 343명이 면접을 보러 온 거예요. 그랬는데 충족률이 54.6%. 그래서 실제 최저 충족 맞추고 면접을 본 아이는 187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충원율이 고대 발표한 겁니다. 119%. 그럼 100명이 충원된 거예요. 84명 뽑는데 100명 충원됐으니까 총 합격자는 184명. 최저 통과자가 몇 명? 187명. 떨어진 애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밑에 간호학과 와볼게요. 13명 뽑는데 15.6이 돼서 203명이 지원을 했어요. 6배수 78명인데 면접에 60% 받고 47명이 면접을 봤는데 최저를 23.9%만 맞췄네요. 왜 받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해서 11명이 충족이 됐어요. 총 합격자가 13명일까요 과연? 도망간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결국 여기 고려대는 뽑았다 못 뽑았다? 못 뽑았다. 즉 미달이나 실질적으로 지원율은 미달이 아니라 합격자 등록자는 미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시로 2월. 이 인원이 꽤 되니까 고대가 못 견디고 이제 뭘 신설해요? 논술. 논술은 이런 거 없이 그냥 논술 자체 쭉 뽑아 당기면 되니까 미달이 안 날 거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자료인데요. 부모님들 여기 와보세요. 우리 아이들하고.
아, 2.5등급. 선생님 저 2.3등입니다. 그럼 경희대 국문과 합격하겠죠? 라고 물어요. 아까 종합은 숫자랑은 보지 않는다 했죠. 근데 보면 주로 붙는 아이들은 어디? 여기 있어요. 여기. 데드라인은 거의 2.5등급이고 여기 띄엄띄엄 있는 아이들 때문에 2.5등급인 거예요. 밑에도 보시면 여기는 외고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값이 나와요. 일반고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외고 아이들이 워낙 많이 붙으니까 이런 결과값이에요. 이 숫자 평균의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점도표 있는 대학이 제공되는 대학이 있거든요. 오늘 경희대 들어가서 홈페이지 보시면 다 있어요. 보시면 아, 가능성이 얼마일까. 떨어진 건 전부 빨간색 꼬표인데 여기 실선이에요. 붙는 애보다 떨어진 애가 더 많아요. 당연히 10명 치면은 경희대 경쟁률이 20대 1이거든요. 한 명 붙고 19명이 떨어졌어요. 서울 지역 경희대 학종으로 가기 어려울까 싶을까 20명 물어야 한 명 붙은 거예요. 가기 어렵죠. 다 그런 거예요. 전국에 다. 자연은 돈 없습니다. 아까 이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이거 경희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찍으시니까.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정말 친절한 대학인데 일반고의 합격자 자사고 특목고 있어요. 이게 합쳐지면 3등급 돼요. 근데 실제 일반고하고 특목고하고 다른 거예요. 점수가. 근데 이거를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우리 아이는 되는 거를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반고는 2등급대 정도 2.5 내외 정도가 되는구나. 고 자연은 더 높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좀 접근. 이게 전략은 아니고 전술입니다. 쓰셔야 될 거. 그 다음에 기본은 상담을 하셔라. 왜 학교에 안 가고 저희 자꾸 센터로만 오시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이 학교에 주인이면 선생님이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요구하실 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학교로 가시는데 뭐 이런 것들 질문을 하셨던데 너무 개인적 질문이라서 학교에 상담하시고 안 되면 센터에 신청하시면 상담 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상담 신청하시면 되고 이렇게 있다 하면 이 프로그램이 뭐냐면 대교협하고 17개 교육회 연합해서 만든 건데 저희들은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대입을 원서를 쓰고 나면 그 합볼 데이터를 다 교육청이 취합하지 않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부의 위탁기관이니 거기서 자료를 다 받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지원한 애가 몇 등급인데 합격했다 불가능했다 하고 저 각 도수의 빈도에다 점을 클릭을 딱 하면 그 아이가 6개 어느 대학을 원서 썼고 합격 불합격이 다 나와요. 그건 제가 안 찍었는데 고려대, 서울경영 전부 몇 등급까지가 끝이었고 불합격이 미응시냐 최저 불합격 전부 다 찍혀 있어요. 어디에?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들고 있어요. 2학년, 1학년 없으니까 3학년 쌤은 다 들고 있어요. 저희들이 권한을 다 주거든요, 제가. 그리고 저희 센터에 오셔도 보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학원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의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고 인증서, 우리 공인인증서 그런 거 인증서를 등록하고 가야만 되고 학교 안에서만 보여요. 바깥에 안 보니까 학원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자료를 두고 왜 학원에 가서 70% 컷을 듣고 오시는지 70% 컷은 부모님들이 어디가 가면 다 아실 수 있잖아요. 학원도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학교 선생님도 이걸 다 아십니다. 다음에 모르시겠다. 저희 진로진학시연센터 신청하셨죠? 오셔가 진학지도 신청 상담 지원 이렇게 여기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고요. 이렇게 되면 상담 신청하시면 상담 예약이 친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낮에는 하루 10회, 저녁에는 하루 6회, 월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은 저녁은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 부산 진학 펜아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4억, 올해 4억, 합의 8억 투자해가지고 순수 개발한 프로그램인데 뭐냐면 AI가 나와서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집어넣으면 작년 우리 아이 그 선배들이 합격한 데이터가 매칭해가지고 네가 가능성이 얼마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면접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넣으면 생활기록부에 따른 면접 문제가 추출돼가지고 면접을 다 문제가 개별화돼서 나옵니다. AI라서. 대표적인 것도 이건 뭐냐면
단 문제가 있어요. 사설 학원이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만 됩니다. 학교 공용망에서만 된다는 거, 집에서 안 됩니다. 진학 정보는 이렇게 치시면 한 해에 저희들이 합격하고 나면 그 합격자들 데이터를 저희들이 다 받아요. 개인정보 다 지우고. 그럼 받은 데이터가 책자로가 다시 학교로 나가거든요. 한 해 한 500페이지 되니까 저희 5년치만 2,500명쯤 되는데 그 데이터를 여기 다 넣어놨어요. 보시면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건데 어떤 과에 넣고 내신이 얼마였고 어떤 활동들을 다 했다라는 게 다 있고 여기 사례 보이시죠? 부산대 경영제가 찍었거든요. 사례가 30몇 건 있어요. 그럼 부산대 경영학과 간 아이들 사례 쭉, 서울대 연대고 쭉 다 있습니다. 없는 과도 당연히 있습니다. 전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보시면 우리 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확인이 안 되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AI 시뮬레이터를 해가지고 아까 생활기록부 넣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생활기록부 선생님들이 다 넣어주셨거든요. 우리 아이는 클릭만 하면 돼요. 들어가서 아이 보고 시키시면 쭉 따라서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값이 나와요. 이거를 부모님들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학교에서 출력을 해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면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고 빨간색이 뭐냐면 합격한 아이와 우리 아이가 매칭되는 거. 글자가 크고 빨갈수록 비슷한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쭉 해서 이런 빈도가 높으니까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냥 어떤 활동을 더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은 저고요. 왼쪽은 AI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넣으면 AI가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읽고 생활기록에 맞는 질문을 딱 해요.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하는 건데 돈이 엄청 비싸요. 챗GPT라는 데 돈을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자주 사용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10명 제한이 걸려 있거든요. 밤에 예약하고 자면 내일 아침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보면 되는 거고 재시문 면접도 있고요. 그냥 인정 면접. 재시문 면접과 인성 면접은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서류 기반 면접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렇게 돼 있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는 화면 1대1 예쁜 누나하고 혹은 언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당연히 리포트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 저희들이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은 이런 것 등등 하고 있습니다. 찍어 가시면 될 것 같고 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보셨겠지만 어쨌든 학부모님과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교육청은 부단히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대입전관 두 분이 계시니까 지금 오시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언제 오셔야 되냐면 2학년 마치고 그때 뭔가가 꾸며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더 해볼까요? 이런 걸 오시면 아마 충분히 답을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충분히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해주시고 이후 원정 자료가 만들어지면 오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